2022년 9월 26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경매라방 제127강이지요. 조심해야 할 대지권 미등기. 요건 말이죠. 제가 지난 직전 그 126강에서 언급을 해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걸 다시 한 번 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대지권 미등기다. 대지권 등기 같은 게 집합 건물입니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같이 집합 건물은 뭐냐? 그러니까 각 세대별 구분 등기된 건물이다. 구분 등기가 뭐냐? 그러니까 101호, 102호, 103호, 104호 이런 식으로 이제 각 호수별 구분된 거 아닙니까? 그죠? 구분 등기 이런 게 집합 건물이란 말이죠. 이렇게 그런 구분 건물이 여러 개 모였다. 여러 개 모였다. 집합이지, 집합. 여러 개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렇듯이 대지권 등기, 대지권 미등기는요, 집합 건물의 경우에만 발생이 된다는 거. 일단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대지권 미등기인 물건들이 경매 물건에 나온단 말이죠. 만약에 아파트 101호인데, 대지권 미등기예요. 대지권 미등기인데 이랬을 경우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과연 뭘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건 제가 126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째 매각 물건 명세서를 우리 확인해 보자. 기억나시죠? 그죠? 매각 물건 명세서 확인해 보니까 그 무슨 건설회사에다가 말이죠. 법원에서는 무슨 회신 서류를 보내니까 수분양자가 분양 대금을 얼마를 미납을 하였고, 따라서 이거 낙찰받는 사람 매수자는 이 금액을 인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으면요, 그 인수하는 금액만큼 감안해가지고 입찰 금액을 다운해서 입찰 들어가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집합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토지 등기부등본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지권 미등기다. 특히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 빌라입니다. 대지권 미등기다 이랬을 적에는요, 그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땅 있잖아요. 땅 지번으로 된 토지 등기부등본을 한번 발급받아 보십시오. 그러니까 토지 등기부등본 발급받아 보셔가지고 보니까 각 그 세대별로 그 대지 지분이 대지 지분 만약 101호다, 101호 소유자가 A다 그러면 A 명의로 된 대지 지분이 소유권 이전됐다. 그런 거 마음 놓고 들어가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 또 그 대지권 미등기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입찰하시기 전에 조사해야 될 그런 사항이잖아요. 딴 거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프라인 강의할 적에 임장 나가는 것도 보면요, 임장 가서 어떤 부분을 건드려야 될 것인가,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피상적으로나마 수박 거달기식이지요. 보고 있는데, 그럼 이제 봐가지고 관리사무소라든지 또 부동산 중개업소 아니십니까? 그거 방문하셔가지고, 아파트가, 빌라가 대지권 등기가 안 되는데 대지권 등기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그랬죠. 그죠? 얼굴에 뭐 깔아야 된다? 이거 깔아야 됩니다. 철판 깔아야 됩니다. 쭈삣쭈삣하면은요, 이 죽도밥도 안 돼. 일단 그렇게 보시고 또 하나 더 마지막으로 보니까 예를 들어 101호가 경매가 나왔는데 대지권 미등기예요. 근데 이게 아파트 입주한 게 한 10년도 더 됐단 말이지. 상당히 오래됐어요. 입주 시점이. 현재 2022년이니까 한 2010년도 아파트 입주했다 이거죠. 근데 보니까 101호는 대지권 등기 안 됐다 이거죠. 근데 그러면 이거 혹시 모르니까 옆에 집 있잖아요. 102호나 103호 등기부등본 한 통 발급받아 보시라니까. 발급받아 보셔가지고 이거 대지권 등기 됐다더라. 그러면 이러한 경우는 잘 들으세요.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대지권 가액 포함해서 평가하였다. 요런 멘트만 딱 있으면요, 그거 들어갔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멘트가 아니고 무슨 누구한테 회신을 해보니까 말이죠, 분양대금 1억을 미납을 하였기 때문에 낙찰자는 1억을 인수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억이라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급을 하고, 그런데 대지 소유자겠죠, 그죠? 대지권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앞으로 대지권 이전 이 등기가 된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입찰 금액을 결정하셔가지고 경매 투자 활동을 하시라는 겁니다. 옆집 등기부등본 한 통 띄는데 700원이잖아. 아깝잖아. 그런 사람들 경매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조심해야 할 대지권 미등기 해가지고요, 전체적으로 펼쳐서 이건 제가 126강에서 언급을 해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또 이제 확대를 좀 해가지고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이게 제가 지난 그 126강에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거 보시니까,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에서 제출한 이게 사실조회 회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사실조회 회신 해가지고, 의하면은
이게 보시면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거 좀 조심하자는 거야. 분양 대금 1억 8천만 원, 이 미납됐대요, 미납. 따라서 보니까 낙찰받고 나서 낙찰자가 대지 지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해달라 그러면요, 토지 소유자가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동시 패시한 고스톱 질적에 따닥 있잖아요, 그죠? 예. 네가 돈 주면 내 소유권, 대지권 넘겨줄게. 이겁니다. 돈 안 줘? 안 주면 안 넘겨줘. 근데 전 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예. 대단지 아파트인데,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냐면요, 당장 돈이 없으면 못 주는 거 아닙니까? 대단지 아파트인데, 예를 들자면요, 이건 지금 제가 칠판으로 잠깐 이동을 해볼까요? 이동을 잠깐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대단지, 단지가 상당히 넓어요. 아파트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아주 많아요. 많은데 보니까 그 중에서 요 아파트 중에서 뭐 101호역에 경매가 넘었는데 이게 대지권 이건 당연히 미등기 됐습니다. 근데 보니까 법원에서 작성한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니까 뭐 한 1억이라는 금액을 뭐 분양 대금을 미납을 하였기 때문에 낙찰자는 1억을 줘야 된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뭐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디에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이력하게 되면 일단 낙찰 받아요. 물론 1억이라는 금액을 감안해가지고 입찰 가격을 다운해야겠지요. 당연히 다운해야죠. 왜냐면 1억이라는 금액을 낙찰자 부담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다운을 한 상태에서 낙찰을 받아요. 받고 나서 이거 보니까 잔고에 돈이 없네? 그럼 못 주는 거지요. 못 줬을 적에 봐가지고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101호에 돼가지고요. 또 따로 이 사람들이 뭐 가압류를 하고 가압류 조치한 상태에서 본안 소송에 의한 판결문 가지고 강제 경매 신청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다면 101호를 낙찰받은 사람 입장에서 봐가지고 토지 소유자가 사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니까 그렇다 이런 거 활용을 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낙찰 받아가지고 낙찰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자 소유권에 대한 이전 등기했잖아요. 이전 등기하니까 내가 애시당초 잔고에 은행 통장 잔고에 돈이 없네. 그러면 어떻게 못 준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요 101호니까 101호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 사람이 향차 가압류를 하겠지? 자기 채권 보존해야 되니까 가압류한 다음에 본안 소송에 판결문 가지고 강제 경매 신청을 하겠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 이 사람이 토지 소유자다 이랬을 적에 이 사람의 가압류에 의한 강제 경매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은 뭐냐? 이건 제가 방송 중간중간에도 뭐 이런 말씀드렸는데 이건 제가 분명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활용하십시오라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뭐 한번 던져보는 거지. 뭐 앞에다 가등기 해버리죠, 가등기. 가등기 하고 나서 또 뭐가지고 전세권도 설정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차피 강제 경매 들어온다든 가압류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 되니까 가등기 인수고 전세권도 가만히 있으면 인수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인수되는 권리가 있다 하더라. 세상에 말이죠. 어쨌든 최선순위의 가등기가 있다 하더라. 가등기 소멸하는데 인수되는 가등기 있다 이랬을 적에 이런 물건 누가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이랑 이런 물건 입찰 참 안 들어옵니다. 그죠? 맞잖아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는 있는데 우리 이렇게가 다 하지 말고 이게 1억이라는 금액 인수한다더라. 그런 관점에서 이제 입찰 금액을 결정을 하시고 그죠? 결정하신 상태에서 투자 활동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 자료를 보시게 되면 말이죠. 이게 보니까 또 뭐 이게 126강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분양 대금 일부가 미납됐대요. 이런가. 또 보니까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또 하나 더 이제 우리가 비권하는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 나와 있는 내용 중 일부를 제가 캡처를 했던 겁니다. 대지권 미등기래요. 그거 알았다 이거지. 근데 최저 매각 가격에 대지권 가격이 포함됐다 이거지. 이거는 법원에서 자기네들이 대지권 등기 안 돼 있는데 대지권 미등기입니다. 이 상태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 대지권 가격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감정평가한다? 뭐 하든지 말든지 그건 자기네 자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봐가지고 전유 부분에 대해서 낙찰을 받은 사람은 대지권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단 말이죠. 아니면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분양대금 미납됐다 이런 게 있다면 낙찰자는 또 추가적으로 인수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또 어떤 경우는 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지상에 이렇듯이 이런 건 아파트는 아니고 다세대 주택 빌라인데 이게 빌라가 있다 빌라 다세대가 있는데 이 건물만 달랑 나왔어요. 그럼 대지권 등기는 안 돼 있거든요.
건물만 예를 들어 여기 101호가 경매가 넘어왔다더라 그러면 토지는 경매 대상이 안 된다 이거지. 왜? 그러니까 이 토지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마다 101호를 경매를 붙임에 있어가지고 대지권 가격까지 포함을 해서 평가했다. 그럼 나는 이걸 믿고 들어가서 낙찰 받았다더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건물이 오히려 땅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 없다 없더라. 법정이상고 성립이 안 된다. 그러면 오히려 이 101호는 철거가 돼야 되는 그런 위기에 봉착되잖아요. 근데 무슨 얼어 죽을 저 대지권 등기가 이게 포함됩니까? 대지권 등기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설사 법원에서 이렇게 표시해놨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이것은 제가 만약 경매 투자자라면 저는 이런 거 신뢰를 안 합니다. 신뢰를 안 한다고 그러고 오늘 제가 또 드릴 말씀 많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보니까 조심해야 할 대지권 미등기 경매 물건 사례입니다. 고양 지원 사건인데요. 자, 먼저 이제 전체를 펼쳐놓을게요. 펼쳐놓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봅니다. 위에 이건 감정평가 현황란입니다. 감정평가 현황란에 2억 4천만 원 토지 이게 대지거든요. 대지에 대해서 법원에서 2억 4천만 원에서 평가, 물론 이 감정인이 평가했겠지만 이것도 감정인이 평가하는 것도 법원에서 이렇게 감정평가 명령이 나가겠지요. 대지권 미등기이지만 이거 포함해서 평가해라. 근데 포함해서 평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으면요. 이게 대지권 이게 미등기된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조금 전에 뭡니까 분양 대금이 뭐 얼마가 미납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표시하면 괜찮은데 그렇게 정확하게 표시 안 하는 법원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그게 그런 거 보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보니까 대지권 현황입니다. 대지권 현황 보니까 대지 식사동 1504호잖아요.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미등기래요, 미등기. 근데 보니까 대지권 미등기나 감정에 포함했다는 겁니다. 감정에 포함됐대요. 2억 4천만 포함시켰대요. 그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것만 놓고 보게 되면 그래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으면은 대지권은 당연히 나한테 따라오겠다. 왜? 법원에서 이렇게 평가했으니까 맞잖아요. 땅값까지 평가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대지권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이런 경우 제가 법원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런 책임도 안 지면서 그냥 찍찍거려 버린다. 그건 말 되는 소리입니까? 그 사람들 뭡니까? 공짜로 국가의 법원에 출근해가지고 일합니까? 아니잖아요. 봐가지고 받을 거 다 받잖아요. 피 같은 국민의 세금을 해가지고 받는데 월급 받는데 말이야. 월급 받는 만큼 어떤 값어치를 해야지. 왜 값어치 안 하냐고. 그래서 이제 이 사건 매각 물건 명세서 상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보면 참 기가 찬 내용이 또 나와요. 봐가지고 참 웃긴단 말이죠. 이게 아주 이율배반적인 게 앞뒤가 안 맞아. 대지권 미등기는 매각 목적물에 평가 포함했대. 포함. 대지권 미등기인데 한번 땅값까지 포함했다 이거죠. 근데 이미 여기 보세요. 2018년 7월 30날에서 GS건설 주식회사 사실조회 회신서 및 DS3호 주식회사 사실조회 회신서에 따르면은 매수인이 누굽니까? 낙찰자잖아요. 미납된 분양대금이래요. 참 환장해버린다니까. 미납된 분양대금 한 2억 6,123만 얼마? 2억 6,120 맞나요? 또 숫자도 이상해. 이 숫자도 보세요. 이게 완전히 개판을 했잖아요. 2억 6,100 해놓고 땡 23 땡 040 이게 완전히 이거는 이제 웃긴단 말이지 이게. 아니면 또 보니까 또는 2억 6,534만 5,170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봐가지고 이 물건 낙찰 받는 사람은 한 2억 6천만 원 부담해야 된대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유형의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나마 이렇게 법원에서 표시해 주니까 감사하지요. 그죠? 그나마 이렇게 표시해 주니까 감사하잖아요. 그죠? 예. 감사한데 이 건 같은 경우는요. 참고로 1차 가격이 6억이었는데 6억. 여기 얼마에 낙찰됐냐니까 4억 2,377만 7천 원에 낙찰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부담하는 금액만큼 감안을 해가지고 이게 보니까 프로테지로 보니까 71%예요. 만약 이런 부담하는 금액이 없다더라 그러면요 6억이라는 금액 요즘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값이 뉴스 보니까 반토막이 났니 난리 부르스 집니다 난리. 10억이 떨어졌니 뭐 어쩌니 그러니까 아마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될 것 같아요. 그죠? 금리가 치솟아 올라가고 아마 이런 추세가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됩니다. 근데 제가 볼 적에는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약간 옆으로 빠집니다만은 현금 부자들은 지금 투자하는 게 완전히 짱입니다. 짱. 아주 엄지척이라니까. 지금 투자해야 현금으로 요즘 대출도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딱 사놔야 막 떨어질 때 사나 그 상태에서 금리 좀 떨어지고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보존이 되면은 그때 봐가지고 이제 한마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면 아주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됩니다.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겁니다. 부동산 등기부 일부 내용인데, 이건 등기부등본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세요. 보시게 되면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표시하는 게, 이게 이제, 제가 제 식대로 표현하면요. 우리들 건물, 내 건물. 그죠? 우리들 건물은 우리 아파트 단지 전체예요. 내 건물은 뭐다? 이게 내 건물이잖아요. 2803호. 그러면 건물이 지금 땅이 지고 그럼 우리들 땅. 이게 우리들 땅이잖아, 이게. 그러면 우리들 땅이 있으면 내 건물에 내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땅. 이 건 같은 경우는요. 요거 이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는데 여기 아마 최근에 잠깐만요. 이건 조금 이따 등기부등본 보여드릴게요. 아마 어젠가 그저께 이게 등기부등본 발급받았습니다만은 보니까 아직도 아직도 이게 여기서 이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해가지고 우리들 땅인데 내 땅이 없어요. 대지권 등기 안 됐다는 것이지요, 그죠? 대지권 등기 안 됐다는 것은 뭐 봐가지고 아마도 이 건물 낙찰 받으신 분이 대지권에 대가지고 나름대로 지급을 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또 이제 나중에 또 집단 등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지권 등기 안 됐다 그러면요. 한 집마다 이런 거 대지권 등기 하는 것이 아니고 집단이니까 전체 아파트 단지 세대 중에서 이 대지권 등기가 가능한 세대만 집단으로 해서 등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약간 좀 시일이 좀 지체가 되는 그런 경우도 이제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 경매 정보지에 의해 가지고요. 잠깐만요. 제가 뭘 또 엉뚱한 걸 펼쳐놓고 말이죠. 경매 정보지에 의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렸던 거, 고향 지원 사건입니다. 2018 타경인데요. 2018 타경에 8015.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소재하는 아파트네요, 아파트. 네.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오늘은 제가 약간 시간이 조금 오버하더라도, 바쁘신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네. 오늘 제가 대지권 미등기를 다 이제, 상당히 조심해야 될 대지권 미등기 그런 유형에 대해서 여기다 조심 표시해놨지 않습니까?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 대지권 등기는 안 돼 있대요. 근데 왜 토지금을 일괄매각 하냐고 봐가지고, 근데 아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지권 미등기인데 이거는 아마 땅값까지 포함했다. 그런 데 있잖아. 건설회사에서 보니까 그 분양대금 얼마 못 받았다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입찰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거 알아가지고 입찰가 결정해. 그러니까 6억인데 불구하고, 얼마? 단독을 해서 4억 2,377만 7천 원인데, 이 건 같은 경우 보니까 아까 한 2억 6천여만 원, 4억 2,300인데 4억 2,400 정도 보고요. 2억 6천여만 원을 인수해야 된다. 땅, 4, 8, 6억 8천이다. 와, 근데 1차 감정가 6억인데 6억 8천이다. 근데 또 우리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2018년도 이 당시에는요, 또 2019년도잖아요. 이 당시에는요, 아파트 가격이 그냥 미친 듯이 치솟아 올라갔던 그런 시절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가격 시점 대비해가 이분이, 가격 시점이 2018년 7월 13일인데, 대금 납부를 언제 했는지 2019년도 5월 달이니까 약 이게 6억이라는 금액은 한 10개월 전의 가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10개월이 경과된 그 이후에는 이 정도의 가격이 7억 아니라 8억이 되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요즘 또 얼마 나가네, 얼마 좀 꽤 떨어졌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어쨌든 현재 투자하는 관점에서 일단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쨌든 봐가지고요. 대지권 미등기로 돼 있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이 권리 분석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해드립니다. 이런 경우 권리 분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간단히 끝나버려요. 끝나고 이게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니까 우리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내용 있잖아요. 그 그대로 나와요. 제가 뭐 이건 자료를 말이지 뭐 조작을 할 수도 없고 맞지 않습니까? 이걸 제가 잠깐 화면을 좀 올릴게요. 쭉 네,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대지권 미등기나 매각 목적물에 평가됐대요. GS 건설이 있죠, 그죠? 그다음에 DS 3호에서 보니까 이게 숫자 잘못됐죠. 2억 6,100 동그라미를 하나 더 빼먹었는지 하여튼 돼 있네요. 2억 6,100여만 원, 또 2억 6,500여만 원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이랬을 적에 내가 입찰 들어간다 그러면 저는 GS 건설이나 DS 3호 이게 주식회사에다 직접 전화합니다. 아니 직접 찾아가요. 가가지고 직접 찾아가 떨어지면 어떡해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봐가지고 어떡합니까? 내가 모든 거 임장 다 했는데 다 하는 족족 내가 전부 다 내가 다 낙찰 받아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 경매 못해요 봐가지고. 그래서 일단 가셔가지고 뭐 당신들 저 법원에 이 사건 보면서 사실적으로 회신지를 제출했다는 도대체 얼마나 이걸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신 이후에 입찰 가격을 결정을 하셔가지고 낙찰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경매 투자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자료로 획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자료를 좀 정리할게요. 요것도 등기부등본 하나 한 통 보여드릴게요. 등기부등본 현재 여기 저기 고향 사건인데 보면 식사동 412동 2008호입니다. 412동 2008호예요. 412동 2008호 해가지고 등기부등본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412동 2803호죠, 그죠? 이겁니다. 본건입니다. 그냥 식사동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니까 오늘이 며칠입니까? 9월 26일이죠. 그러니까 저거 열람 날짜가 2022년 9월 언제입니까? 24일 거저께입니다. 24일이면 지난 토요일 날 했다, 그죠? 그것도 저는 밤늦게까지 일해요. 9시 경 제가 이 등기부등본 발급받았습니다. 그저께 발급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우리들 건물하니까 이게 화면에 보이시는 이게 우리들 건물이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들 건물이야. 우리들 건물에 이 상태에서 다음에 보니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니까 우리들 땅이야. 이게 우리들 건물이 우리들 땅. 우리들 건물이 우리들 땅. 발음도 제대로 안 됩니다. 우리들 건물이 우리들 땅. 발음이 진짜 안 되네요. 근데 보니까 내 건물이 있잖아요. 내 건물. 그죠? 내 땅이 없다니까요. 봐가지고, 이게 2803호에서 내 건물은 있어요. 근데 내 땅이 없다니까. 내 땅이 없다더라.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이 건 같은 경우에 이걸, 언제 낙찰 받으셨냐 보니까 이분이 낙찰 받은 시점이 보면은 나와 있네요. 보시면 2019년도니까 뭐 이런 경우는 또 전 그렇게 봅니다. 봐가지고요. 아마 여기 2803호니까 뭐 2804호라든지 아니면 5호 해가지고 본건에 등기부등본 한 통 띄워보시자 이거죠. 띄워보셔가지고 대지권 등기가 뭐 안 돼 있다더라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집단 등기하기 위해서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그만 70%대 선에서 낙찰받았기 때문에 그 대지권에 대한 부담해야 될 금액만큼 감안해서 낙찰받았기 때문에 뭐 무난하게 대지권 등기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이걸 알고 입찰가 결정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냥 뭐 무대뽀로 뭐 했다가는 이게 집안 말아먹습니다. 집안 말아먹고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다시 보시면은 이제 창원으로 넘어갑니다. 창원 해가지고요. 여기 이제 김해시에 소재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 빌라가 경매가 넘어왔는데, 감정평가 이거 똑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네요. 이게 지금 제가 화면에서 이렇게 쭉 보여드리는 것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대지권 미등기인 물건에 대해서는 과연 뭘 봐야 되느냐,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형이 보니까 옛날에 라이브 방송할 적에 감정평가 현황하고, 또 보니까 대지권 현황 이걸 자꾸 띄워주더라. 그럼 이걸 여러분들 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어렵습니까? 그죠? 간단하잖아요. 여기 보시니까, 역시 대지권 미등기나 매각 목적물 평가에 포함됐대요. 좋습니다. 토지 땅값 3,900만 원 평가했어요.
그래가지고 전 토지 건물 전체에서 8,600억, 이 물건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매 진행 중에 있어요, 현재. 2022년 9월 26일 현재 유판 사건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삼방동 25-4에서 대지권 미등기입니다. 보니까 대지권 미등기나 감정에 포함됐다. 이거 지금 제가 상당히 이게 의심스러워. 자, 이건 보면 말이죠. 이게 요건 이제 잠깐 이건 지금 뭐냐면 다세대 주택이니까 토지 등기 부등본 상의 대지권이 이전됐더라고. 토지 지분이.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거 좀 집중하시고 잘 들으십시오. 예, 모르시는 분들은 끝까지 들으셔야 돼. 포기하시면 안 돼요. 포기하면 영원히 놓쳐버린다니까. 그리고 이게 뭐 2기 라이브 방송도 아마 제가 제 생각으로는 9월 30일까지 해서 1기 라이브 방송을 마치고요. 2기 라이브 방송은 제가 그 다음 주는 한 좀 쉬고 힘들어요, 솔직히. 혼자서 떠든다는 게 차라리 사람들하고 1시간씩 이야기하면 참 수다 하나 떨고 재미나 있지. 혼자서 맨날 웹 카메라 이거만 보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이게 앞에 막 조명 4개를 튀어나가지고 막 더워요. 그러다 보니 한 일주 정도 쉬겠습니다. 그리고 2기 라이브 방송은요, 예정입니다만 10월 10일 날에 보니까 원래 10월 9일 날에 한글날이잖아요. 근데 10월 9일이 일요일이라 이러다 보니까 월요일 날 10월 11일 대체 공휴일입니다. 우리는 빨간 날은 노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12일 날 수요일부터 이제 2기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기 라이브 방송에서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처럼 뭐 대지권 미등기도 하면 지금 현재 보여드리는 자료 안에 있으면 이게 현재 경매 진행 중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매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말이죠, 라이브 방송 이외에 따로의 하나였던 그 영상물로 해가지고 10분 내지 한 12분 정도 아니면 짧게는 8분 정도 해가지고 영상물로 해가지고 제공을 해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다도 어떤 실전적인 감각을 제고하실 수 있는데 제가 뭐 일조를 해드릴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뉴스 보니까 말이죠, 내년 상반기쯤 해가지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될 것 같은 그런 뉴스가 뜹니다. 상당히 고무적이잖아요. 그럼 바로 내년 꽃피는 춤3월, 춤4월에 우리 한번 오프라인상에서 얼굴도 만나 뵙고 쇠주라도 한잔하는 그런 한국 사람들 만나서 소주에 삼겹살 먹으면서 수다 떨어야 돼요. 그래서 술 한잔 먹으면서 취중경매, 이 취중경매가 참 재밌어요, 봐가지고. 근데 뭐 경매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 하면 무슨 말인지 말귀 못 알아듣거든요. 근데 경매를 좀 아시는 분들 딱딱 들으면 거기서 캐치 몇 개 해가신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취중경매도 이제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많이 돌아와 계시네. 채팅창에 최단태님 1등이고요. 버들목님 반갑습니다. 한태환의 재밌는 경매 이야기님, 봄날의 햇살님, 고공쌤 부동산TV님, 박황용님, 맹자왈님, 류병직님, 김혜진님, 조창선님, 에어버스 러버님. 요즘 에어버스 러버님 결석하시더라고요. 결석하시면 안 되는데. 그죠? 곽충건님, 폴님, 네, 감사합니다. 홍대희님, 떡갈비님, 봄날의 햇살님, 에리카님이시죠? 봄날의 햇살님, 나사랑님, 이정아님, 최선행님 들었었네요. 최선행님 그저께 안 들었을 때 금요일날. 최선행님 안 보이면 제가 삐져요, 삐져. 다음에 또 누구신가요? 곽충건님, 이정아님 말씀드렸지요. 네, 또 누구신가요? 대찬인생님 들어섰네요. 감사합니다. 자연의 조아님, 유인진님 맞죠? 감사합니다. 무한성공님 오늘 처음 뵙는 것 같네요. 열정맨님도 반갑습니다. 그럼 공재헌님 반갑습니다. 명재활님, 나는 나 닉네임 좋습니다. 네, 나는 나 닉네임 참 드네요. 맞죠? 나는 나죠. 맞습니다. 쇠수왕님 감사합니다. 다음 박종민님, 다음에 영어로 되어 계시네요. GUIL, 전 영어에 상당히 약해요. GUILOTI2 한 분 섭외하셔서 운영하시면, 이게 이 섭외하려고 하면 이 돈이 들어가요, 돈이. 근데 실제 뭐 제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런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저희 뭐 채널에 영상물 조회수도 별로 많지도 않잖아요. 많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받는 금액도 완전히 쥐꼬리만한 금액입니다. 그거 가지고 사람 섭외하려 할 수가 없어요.
수발하면 제 돈 생돈 들어가야 되는데 통장에 잔고도 얼마 안 남는데 그 통장 잔고를 빼가지고 그분한테 나름대로 페이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에어버스 러버님 결석하시면 안 돼요. 결석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봐가지고 열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에 헷가닥 해야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조금 옆으로 빠지는 말씀입니다만은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설사 컨설팅 회사에 의뢰를 한다 손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의뢰해야지만 저쪽 상대방한테 안 당한다니까요. 개뿔도 몰라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제 오프라인 강의에서 학원 이런데 왜 갑니까? 인맥이랍시고 해가지고 말이죠. 안녕하세요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말 그대로 의뢰 분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돈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컨설팅에서 의뢰를 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알고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 아니면 또 이게 차근차근 나아가시면요. 지금 같은 시절에는 사실 경매 이런 투자 섣불리 하시면 안 되잖아요. 계속 추락하고 있는데 다 이제 여러분들은 만약에 나는 은행에 말이죠 한 현찰 100억 정도 있다. 그러시면 지금 하세요. 괜찮습니다. 경매 안 해도 돼요. 일반 매물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는 이상은요. 지금 관망세로 접어들면서 이게 내공을 다지는 기회를 시간을 얼마나 줬습니까? 앞으로 한 6, 7개월 정도 그죠? 느긋하게 그냥 완전히 빡시게 하시라니까. 근데 제가 맨날 이런 이야기 하죠. 공부는 하기 싫고 돈은 벌고 잡고 그런 아주 양심이 털난 사람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돈 못 벌어요. 이제 악담합니다. 진짜입니다. 이제 땡끝. 자, 이 사건도 보시니까 이제 매각 물건 명세상에 뭐 대지권 미등기나 매각 목적물에 뭐 포함이 됐니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이런 거 신뢰를 하지 말자 이거지. 신뢰를 하지 말자.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이게 그겁니다. 이게 이제, 빌라가 경매가 넘어왔는데, 요 전체를 펼쳐놓고 말씀드릴게요. 펼쳐놓고. 이게 보시면은, 본건에 빌라가 전체 8가구가 있어요. 8가구. 8가구 있는데, 보니까, 이게 표시 안 해놨습니까?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자는 죽을 4자라서 뺀 것 같아요. 501호, 502호인데, 본건은 502호, 여기에 경매가 넘어왔습니다. 502호가 경매 넘었는데 각 호수의 대지권은 요거 밑에 이게 201호입니다. 201호 토지 등기부에 토지 지분 이전해가지고요. 요 또 등기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경매 대상이 502호 있잖아요. 이것만 토지 등기부 등본상이에요. 이 사람 소유자가 누구다 이게 표시가 안 돼 있어요. 표시 안 돼 있고 최초 그 분양한 사람 아니십니까? 그 사람 명의로 돼 있다니까요. 그럼 결과론적으로 모두 502호는 땅이 없어요. 없는데 왜 법원에서 이걸 감정 가격 땅값을 왜 포함시켰냐고 웃기는 거라니까. 이거 말이죠. 법원에서 그 감정 가격 그 대지 가격 포함해서 평가했다. 이거 믿고 들어가서 낙찰 받으면 완전히 쌍꺼풀이 터진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여기 아마 삼방동 25-4 이거 아마 제가 지난 126강에서도 요 사례를 잠깐 보여드린 것 같은데. 공유자 해가지고요, 김땡땡 씨가 지분을 해서 매매로 소유권 넘어왔잖아요. 그죠? 넘어와가지고 또 이 대지권 등기를 했다니까요. 어떻게 했느냐니까. 이게 밑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십시오. 6번 김땡땡 지분 전부 대지권이 6번입니다. 이분입니다. 이분 전부 대지권 해가지고 건물 표시해서 201호입니다. 현대빌라 2201호 돼 있잖아요. 그럼 일종의 이것도 대지권 등기, 일종의 대지권 등기가 아니라 이게 대지권 등기죠. 그러니까 대지권은 뭐냐, 이게 대지에 대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그런 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201호 같은 경우는 나는 이런 대지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는 이 땅에 있잖아. 이 땅에 나의 201호라는 건물이 구분 등기된 건물이 존재할 수가 있다. 그런데 500에 본건 경매가 502호인데요. 502호는 이런 식으로 이게 표시가 안 돼 있다니까요. 안 돼 있어.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지 뭐 포함시킨 어쩌고 저쩌고 좀 떠들고 앉아 있으니.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거 이거 경매 정보제도 보여드릴게요. 어떤 생각이냐 그러니까 법원에서 말이죠. 이 물건 잘못 작성했다면 그 담당 공무원한테 구상권 행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그죠? 자기네들 뭐 적당히 해가지고 말이지. 이거는 입찰하는 사람 너희들이 알아가지고 판단해서 평가해서 입찰하든지 말든지 해버려라. 그 웃기는 짬뽕 아닙니까? 전 이렇게 봅니다. 이게 법원 경매도 보면요. 일종의 부동산 중개. 우리가 일반 부동산을 매입을 할 때 어디 가야 됩니까? 그 동네 부동산을 소재하는 그 동네 부동산 중개업소 통상 가잖아요. 우리는 법원에 가서 뭘 산다. 법원의 법원 공인중개사도 아닙니다. 중개인 역할을 하면서 근데 수수료는 더럽게 비싸게 받아. 그죠? 부동산 중개 수수료 하면요.
되게 막 깎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법원 경매하면요, 경매 비용이 보통 한 3, 400, 400만 원 나와버린다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비용은 비용대로 많이 받으면서 말이지, 책임은 책임대로 안 져버려. 예를 들어, 동네 공인중개사들은 말이지, 중개행위를 잘못해버렸어요. 그럼 중개사들한테 말이지, 그럼 당장 중개 의뢰인들은 말이죠. 관할 지자체 지적가에다 전화해서 찔러버린다니까. 찔리게 되면 또 지적가에서 나와가 생난리 부르스 친다니까요. 이러다 보면 소송 제기한다 그러면 뭐 부동산 공인중개사들 뭐 30%인가 40%뭐 부담을 하라 이런 식으로 어떤 또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일반 개인인 중개사가 중개행위를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중개 의뢰인이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러면요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해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 판결을 났으니까 법원도 중개인 역할을 하니까 법원에서 경매 절차를 잘못 진행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경매인이 손해를 봤다 그러면 당연히 그 손해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가지게 되고 요거 말씀드리고 잠깐 저 경매 정보지 보여드리고 일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게 또 어디가 뻔노? 네. 이게 보면요. 창원 20일 타경입니다. 2021 타경에 1082 12. 이 물건 지금 10살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보면요. 본건이 보십시오. 502호잖아요. 사층인데 원래 402호야 하는데 죽을 사자 우리나라 사람들 사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이게 502호를 한 모양이라 했는데 대지권 미등기래요. 대지권 미등기인데 보니까 여기 토지에서 3,900만 포함했잖아요. 그 건물은 4,700이래요. 그럼 이번 길에 10월 18일에 기일인데 이 날짜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뭐는 어차피 내가 이 502호를 낙찰 받았어요. 낙찰 받고 나서 보니까 502호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대지권 등기를 취득을 하려면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정 대지 지분에 대해서 현금을 주고 내가 매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준 한 3,900 정도 본다면 3,900만큼 감안해 가지고 입찰 금액을 입찰 금액을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만약 8,600이다. 전체가 8,600인데 정상적인 한 8천만 원 정도 번다 그러면요. 3,900이니까 4천 정도 뺀다 그러면 한 4천만 원 이하에 들어가서 낙찰 받아야 된다니까요. 이것도 입찰 들어가면 안 돼요. 봐가지고. 입찰 들어가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막 대지권 미등기인다 있잖아 보세요 있잖아요. 이런 거 믿으면 안 된다니까. 대지권 미등기는 감정에 포함시켰어요. 포함시켰대요. 알았다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데 나보고 책임지라니까 좀 환장해버렸다니까. 돈은 돈대로 안 하면서 내가 돈 되는 거지. 법원에서 돈 줍니까? 웃기는 짬뽕들이지. 그죠? 이러면 저 은근히 성질나게 봐가지고. 성질내면 안 좋지. 열만 올라가지. 혈압만 올라가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이건 내용은 똑같아요. 봐가지고 대지권 미등기나 매각 목적물 평가에 포함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요 본 사건에 저기 토지 등기부등본인데요. 토지 등기부등본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릴게요. 토지 등기부는 이게 요겁니다. 이게 보면요. 자 보십시오. 이게 502호는 없어요. 이거 제가 시간만 나면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202호죠, 그죠? 202호 여기 대지권 넘어왔어요. 이분한테 공모 씨한테. 그리고 또 보면은 여기 또 있잖아요. 202호, 302호 이렇게 전부 대지권에서 넘어왔다니까 202호, 302호죠. 202호, 302호. 다음에 또 다음 페이지 보니까 있네요. 또 201호 이게 있잖아요. 201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2층, 3층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또 보니까 이제 102호 나와 있죠. 102호. 여기 보시면 102호 나와 있잖아요. 102호. 102호 나와 있죠. 102호. 그럼 102호 나와 101호. 101호가 있느냐? 다음 페이지 보자. 그죠? 101호. 여기 501호. 501호 했죠. 501호 나와 있고 101호 나와 있잖아요.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1층, 2층, 3층 하고 501호니까 501호 나고 502호가 없어요. 502호가. 502호 땅이 없다니까요. 502호 땅이 없으면 어떡한다 하더라 봐가지고 이건 여기에 대해서는 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등기해줘. 아니 땅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전을 받습니까? 502호 이렇다시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 보시라니까요. 4층 501호 해가지고
이렇게 대지권 등기됐는데 이 501호가 경매가 넘어와서 그럼 이 501호에 대해서 내가 승계를 받을 수 있잖아요. 낙찰자에 내가 이거 승계를 받는데 이 자체가 없다 그러면 내가 승계 받고 싶어도 받을 땅이 없잖아요. 그럼 어떡한다 하더라도 최초 소유자 해가지고요. 앞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최초 소유자가 여기에요. 사만지구 토지구역 정리사업조합인데요. 이게 뭐 아이고 2001년도니까 소유자가 주체가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봐가지고 따라서 이런 경우 봐가지고 낙찰 입찰 들어가기 전에 대지 지분에 대해서 내가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 분석을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이 사건은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국가기관인 법원에서 작성한 매각 물건 명시상의 내용을 우리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제가 이제 요거는 말이지요. 이제 저희 127강 2부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화면 정리를 해가지고요. 다시 2부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27강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